안녕하세요. 터커의 게임 네트워킹의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디터미니스틱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알아봤죠. 디터미니스틱 방식. 기본적으로는 같은 인풋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가 게임이 똑같다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입력한 인풋과 플레이어 2가 입력한 인풋이 서로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두 인풋이 똑같이 적용되면 양 컴퓨터의 그 게임의 상태가, 스테이트가, 결과가, 상태가 같다, 이퀄, 같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이 바로 디터미니스틱입니다. 같다는 걸 다른 게 얘기하면 싱크가 맞는다, 서로 싱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디터미니스틱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의 이 입력을 전송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타임, 지연 시간이 걸리죠. 레이턴시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레이턴시를 잘 극복하느냐, 이 레이턴시를 없애서 어떻게 입력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력이 만약에 이 레이턴시에 의해서 다르게 처리된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상태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퀄이 안 되는 거죠. 이퀄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디싱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싱크가 깨졌다, 디싱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싱크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디터미니스틱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어 1이 있고 플레이어 2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게 타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이 타임 0일 때 버튼을 눌렀어요. 펀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펀치 버튼이 플레이어 2까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플레이어 2도 역시 이때는 시간 50일 때 펀치 버튼을 눌렀다고 쳐보죠. 50ms일 때 펀치 버튼 눌렀어요. 이것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두 시간은 서로 같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두 포인트에 P1이 P2에 보내고 P2가 P1에 보내잖아요. 그럼 서로 같은 네트워크 경로로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도 무방해요. 이때 만약에 100ms가 걸린다고 쳐보죠. 100ms. 그랬을 때 이 P1의 펀치가 상대방에 도착하는 시간은 0에서 눌렀기 때문에 얘는 P1에는 100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P2의 펀치가 상대방에 도착하는 시간은, P2의 펀치 입력이 상대방에 도착하는 거는 50에 눌러서 100ms가 걸렸기 때문에 150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양쪽 P1과 P2가 입력을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 한 가지 방법은 양쪽 모두 입력에 이 지연 시간만큼의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눌렀을 때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연 시간을 두고 이 지연 시간만큼, 레이턴시만큼 딜레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100에 P1의 펀치를 실행하고 P2의 입력이 150에 적용되고 P1의 입력이 100에 적용되고 P2의 입력이 바로 적용하지 않고 딜레이 100을 줘서 150에 P2의 입력이 적용되면, 자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상황이 지금 똑같아졌죠. 이 두 개를 상황을 보시면은 P1의 입력이 100에 적용되고, 여기서도 P1의 입력이 100에 적용되죠. P2의 입력이 150에 적용되고, 이쪽에서도 P2의 입력이 150에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컴퓨터가 양쪽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입력을 처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때는 싱크가 맞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딜레이, 이 레이턴시 시간만큼 입력에 딜레이를 줘서 처리를 하게 되면 싱크가 똑같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 딜레이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비교적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 딜레이가 생겨요. 말 그대로 딜레이가 생깁니다. 딜레이가 생긴다는 건 뭐죠? 내가 버튼을 탁 눌렀는데 주먹이 바로 안 나가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갑니다. 자, 100ms는 0.1초예요. 0.1초의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주먹이 나갑니다. 사실 0.1초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은 느끼기 힘든 정도의 딜레이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연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200ms가 걸렸다고 쳐보죠. 이건 0.2초입니다. 0.2초의 딜레이가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0.2초의 딜레이는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는데 바로 안 나가고 뭔가 내 입력을 먹어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딜레이가 생긴다. 충분히 딜레이를 느껴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딜레이는 사실 100ms가 최고라고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ms 이상 딜레이를 주면 그때부터는 사용자가 느끼게 된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상황이 우리가 이 레이턴시가 150ms가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딜레이를 150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때 방법이 이제 롤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롤백을 할 수 있어요. 롤백은 뭔가 보죠. 롤백은 뒤로 돌린다는 얘기죠. 뒤로 돌린다. P1이 있고 P2가 있습니다. 자, 딜레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딜레이가 없는 상황, 딜레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P1이 똑같은 상황, 0에서 P를 눌렀어요. P 버튼을 눌렀어요. P2가 50에서 P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얘가 100ms가 걸려서 P2에 갑니다. 그렇죠? 100ms가 걸려서 P2에 갔어요. 100에 오겠죠. 그리고 역시 P2의 입력도 100ms가 걸려서 P1에게 가겠죠. 그럼 150에 P2의 펀치 버튼 입력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P1이 펀치를 누른 순간 바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펀치가 그러면은 캐릭터에서 펀치가 나가기 시작하겠죠. 펀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2도 역시 50ms에서 펀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 여기 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양 컴퓨터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P1의 컴퓨터에서는 두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고 P1의 주먹이 나가고 있어요. 1번 플레이어가 주먹을 뻗고 있죠. 하지만 P2에서는 1번 플레이어가 지금 방금 주먹을 뻗었어요. 2번 플레이어가 방금 주먹을 뻗은 상황이 되죠. P2에서는 지금 2번 플레이어가 방금 주먹을 뻗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1번 플레이어가 누른 주먹이 아직 안 왔거든요. 입력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2번 플레이어가 주먹을 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은 분명히 디싱크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로 싱크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 P1에서는 1번 플레이어가 주먹을 치고 있고 P2에서는 2번 플레이어가 주먹을 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봐죠. 이쪽에서 만약에 펀치가 적중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P1의 펀치가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100ms 동안 되고 나서 100ms 동안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고 나서 이쪽에서 적중이 됐다고 쳐봐죠. 그럼 이때 화면은 어떻게 되냐? P1이 때린 펀치가 P2에 맞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P2가 주먹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P1에게 서로 이쪽도 디싱크죠. 이쪽도 상황이 맞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한 플레이어가 맞았는데 이미 다른 쪽에서는 한 플레이어가 주먹을 내지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P1의 입력이 지금 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막 도착했어요. 지금 P2는 지금 P2 이 두 번째 플레이어의 주먹이 거의 맞을 때까지 왔습니다. 거의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좀만 더 있으면 맞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때 P1의 입력이 왔습니다. P1의 입력이 왔으면 얘가 100에 왔잖아요.
100에 왔지만 실제로 얘의 입력은 언제 입력된 거죠? 얘가 100에 왔지만 이 레이턴시만큼 뺀 값 100에서 레이턴시 100을 뺀 거죠. 그러면 얘 실제 입력은 언제 입력된 거죠? 0에서 입력된 거예요. 0에서 입력된 입력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지금 현재 상태를 게임 상태를 뒤로 돌려버립니다. 이 입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려버려요. 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임을 뒤로 감았다고 뒤감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데 거꾸로 리플레이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뚜두두둑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0번째 상황으로 다시 돌려요. 상황을. 그래서 이 입력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앞감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감아서 그 입력이 시작된 시점으로 다시 뒤로 감은 다음에 거기다가 입력을 집어넣고 다시 앞으로 감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앞으로 감아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P2에서 P1이 있고 여기서 주먹을 때렸어요. 50의 주먹을 때렸죠. 근데 P1에 때린 주먹이 0에서 때렸잖아요. 이게 100에 왔어요. 100에 왔죠. 그러면 이 100에 받은 시점에서 테이프를 뒤로 감아서 다시 0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입력을 0에다 집어넣고 앞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때리게 되죠? 이 똑같은 시점으로 다시 앞감기를 하면은 플레이어 1의 펀치가 지금 0에 똑같이 첫 번째 컴퓨터와 두 번째 컴퓨터가 똑같이 플레이어 1의 펀치가 0에 입력이 0에 들어가서 그게 처리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봤을 때 50일 때 시간이 50일 때 이 시점일 때 플레이어 1의 주먹이 나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플레이어 2의 주먹이 이제 막 나가고 있고 100일 때 첫 번째 플레이어에서는 100일 때 플레이어 1이 이미 적중을 했고 플레이어 2에게 플레이어 2는 거의 적중할 정도로 플레이어 2의 주먹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두 상황 모두 디싱크였어요. 근데 롤백이 되고 나서 테이프를 뒤로 감고 나서 입력을 집어넣고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바뀌죠. 이때 상황은 여전히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에게 적중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이 입력이 먼저 처리되기 때문에 역시 이 상황도 플레이어 1의 주먹이 플레이어 2에게 맞은 상황 두 상황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싱크가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디싱크 하다가 언젠간 상대방의 입력이 들어온 순간 테이프를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감아서 싱크를 맞추는 이게 바로 롤백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롤백이에요. 그러니까 롤백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LOL에 리플레이 기능이 있죠. 리플레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플레이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싱크가 안 맞잖아요. 그때 상대방의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력이 발사된 시점으로 테이프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고 뒤로 감기를 한 다음에 그 입력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앞감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입력을 처리하면 포함시켜서 앞감기를 다시 해서 원래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양쪽에 두 컴퓨터의 상황이 똑같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롤백 방법이에요. 근데 롤백 방법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다시 보죠. 롤백 방법을 다시 볼게요. 첫 번째 50일 때 아까 첫 번째 플레이어 화면에서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주먹을 내지르고 있죠. 근데 두 번째 플레이어 화면에서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주먹을 이제 발사하고 있어요. 100일 때 첫 번째 플레이어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주먹을 맞췄어요. 근데 100일 때 두 번째 플레이어는 거의 맞추려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롤백이 처리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죠? 양쪽 모두 싱크가 맞아져 가지고 둘 다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에게 주먹을 때리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 싱크가 맞아지는데 유저 입장에서 봐세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볼게요. 내 주먹이 거의 다 맞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내가 맞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튀었다 그래요. 튀었다. 보통 유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튕김이라고 해요. 튕김은 보통 튕김은 아예 나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튄다고 그러죠. 튄다. 컴퓨터 튄다. 그러니까 유저가 갑자기 여기 있던 유저가 갑자기 저쪽으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이동이 발생하거나 분명히 내가 때렸는데 내가 맞는 상황. 내가 먼저 쐈는데 내가 맞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은 양쪽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땐 공정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플레이어 1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게 더 공정한 상황이지만 플레이어 2 유저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때렸는지 제가 먼저 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맞기는 내가 먼저 맞았어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내가 먼저 때린 걸로 보여요. 근데 맞기는 내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이 이상하다. 렉이는 보통 렉이라고 막 렉사했다고 그러죠. 렉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엄밀히 따지면 공정한 건데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롤백의 두 번째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말 그대로 테이프 뒤감기 앞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뒤감기 앞감기, 그리고 뭘 만들어야죠? 입력을 집어넣기, 입력을 중간에 집어넣기.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죠. 뒤감기 앞감기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입력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록하고 있고 이 각 입력들을 뒤로 한 발씩 롤백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눌렀다. 주먹을 누르는 게 50초에 일어났다. 그러면 롤백 기능은 주먹을 다시 뒤로 돌리는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주먹을 안 내질렀을 때를 만들어줘요. 기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뒤로 이렇게 가야 되고, 앞감기를 하려면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되고, 이 기능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입력들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메모리도 사용하고 복잡성도 올라가죠.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입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받은 새로운 입력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다시 처리하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2인용 격투 게임에서는 괜찮아요. 2인용 격투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캐릭터가 2개잖아요. 2개만 알아서 그냥 처리해주면 돼요. 2개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스테이트가 상태가 두 캐릭터의 상태만 기록하면 됩니다. 두 캐릭터의 입력만 기록하면 되는데, 이게 뭐 캐릭터가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봐죠. 10명에서 플레이하거나 20명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 각 캐릭터의 모든 상태를 다 기록해야 되고, 각 캐릭터를 모두 다 롤백하고 각 캐릭터를 다 앞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복잡한 상황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플레이어가 쐈어요. B 플레이어에게. B에게 쐈어요. B도 C에게 쐈어요. C는 다시 A에게 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B에게 쏴서 B가 맞췄고, B가 그 전에 쏴서 총알이 날아가서 C를 맞췄다고 쳐보죠. 근데 사실은 C가 먼저 쐈어요. 사실은 C가 먼저 쏘는 거예요. 사실은 C가 먼저 쐈기 때문에 A가 맞았어야 되고, A가 맞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알을 못 쏴요. 못 쐈어야 되고, 얘가 안 맞았어야 되고, 얘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뭐 이 총알을 안 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걸 다시 뒤로 롤백에서 다시 돌려버리면 모든 상황이 전혀 반대되는 상황, 전혀 딴판인 상황이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정한 상황이라고 해도 유저 입장에서는 엉뚱깽뚱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딜레이와 롤백을 섞어 쓰고요. 그리고 이 롤백을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유저가 최대한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요. 이 딜레이와 롤백이 가장 잘 적용된 게임은 사례는 뭐냐? 오버워치 있죠.
오버워치가 가장 이 딜레이와 롤백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워치에서 그 시간 뒤로 돌리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름은 까먹었네. 어쨌든 걔 있죠. 그 총 막 이렇게 총 쌍권총 쓰는 애. 시간을 뒤로 돌리죠. 뒤로 돌리는 애가 있잖아요. 걔가 이 뒤로 돌리는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롤백 기능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부가 기능인 것 같아요. 부가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백을 만들려면 상태를 기록해야 되고 인풋을 기록해야 되고 뒤로 감기 앞감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롤백을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시간 뒤로 돌리기 기능 스킬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에서 시간을 뒤로 돌리기 위해서 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만든 게 아니라 롤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시간 뒤로 감기가 쉬워졌더라. 그래서 그냥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에도 사실 롤플레이 기능이 리플레이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리플레이 자체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풋을 다 기록해야 되는 거든요. 게임 내 모든 인풋을 다 기록해야 되는 건데 이 앞감기와 뒷감기를 만들므로써 롤백을 하기 위해서 앞감기와 뒷감기를 만들므로써 리플레이 기능도 부가 기능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롤백의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롤백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중간 접속 처리가 어렵습니다. 중간 접속 처리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롤백의 문제라기보다는 디터미니스틱 방식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디터미니스틱 방식이 뭐가 문제냐? 입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A의 상태와 B의 상태를 서로 메시지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입력을 주고받아요. 입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게임의 캐릭터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간에 입력했던 모든 입력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OL을 한참 플레이하고 있어요. LOL을 한참 플레이하고 있는데 내가 접속이 끊겼어. 디스커넥트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리커넥트를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게임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입력했던 입력의 모든 값을 다 받아서 입력의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현재 시간까지 앞감기를 쫙 했을 때 현재 상태 싱크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터미니스틱 방식에서 싱크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재접속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접속을 했을 때 현재 게임 상태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 게임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입력을 통해서 앞감기를 마구 현재까지 빠르게 수행해서 현재 상태로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우 빠르게 또르르르 해서 여기 상태에 딱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트 방식에서 리커넥트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들은 그냥 리커넥트 처리 안 하기도 해요. 복잡하니까 워낙에.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방식에서 역시 이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디싱크 상황이 항상 문제가 돼요. 디싱크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이건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디싱크 상황.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깨졌냐? 왜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상태가 서로 깨져버리면 서로 상태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서로가 같은 상태라고 싱크가 이미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양쪽 캐릭터의 상태가 아주 살짝만 차이가 나도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갔을 때 얘는 살짝 차이가 나도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얘는 못 가는데 얘는 갈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오차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전혀 딴판인 게임이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싱크를 꼭 잡아야 돼요. 디터미니스트 방식에서. 근데 디싱크 문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 잡기가 어렵고 롤백도 역시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 많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구조로 이 디터미니스틱 방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